안녕하세요.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2월 2일 살까팔까TV 이슈 종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오롱인더입니다. 코오롱인더 김진웅 선임연구원 나와서 분석 부탁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코오롱인더가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네. 많이 올랐던 이유를 먼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많이 올랐나요? 오늘 일단 키움증권에서 이제 키움증권에서 네. 보고서가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매수 보고서였나 보죠? 네. 잘 맞추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근데 보면은 요즘은 예전에 같으면 한 2년 전만 놓고 보자고요. 재작년. 해봤자 얼마 안 돼요. 한 13개월 정도 전을 놓고 보자고요. 그때 사실 매수 보고서가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진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요즘은 왜 매수 보고서가 증권사에서 나오면 이렇게 막 주가가 요동을 치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유동성이 많이 풍부하다 보니까 네. 뭐 작은 이벤트에도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깔리다 보니까 작은 이벤트에도 예민하다는 건데, 네. 그러면은 당장 이제 뭐 시중에 돈만 많다고 해서 그런 매수 보고서들에 대해서 검토 안 하고 막 그렇게 뛰어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만큼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보고서를 많이 읽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뭐 그런 재료들 거리들만 찾아다녀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뭐 보고서를 자세하게 보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 오히려 그 재료성으로 좀 따라가는 게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 오늘은 조금 원래는 이제 기관이 매도 주체였는데 오늘만큼은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해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다. 매수 보고서도 나왔고, 네. 그리고 기관에서도 많이 매수했다. 네. 아, 네. 그러면 살까 의견인가, 팔까 의견인가? 저는 살까 의견 살까 드리겠습니다. 의견이요. 자, 그렇다면 매수 보고서에서 주 요점이 뭔가요? 왜 매수하나 했나요?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한 560억 정도,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한 400% 이상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이 네네, 맞습니다. 재작년 4분기 실적에 비해서 네, 400%, 그쵸. 400%나 증가할 거다. 네네. 영업이익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매수 보고서가 나왔다. 그럼 네.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 선으로 잡고 있어요? 보고서에서 대략? 제가 대략적으로 봤던 게 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6, 7만 원 것으로 선. 기억하는데 네. 뭐 거기에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뭐 적어도 6만원까지는 6만 원. 네, 보수적으로 봤을 때 6만원까지는 좀 상승할 여력이 있다, 네. 네, 라고 판단이 들고 이 주가가 사실 워낙 많이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리스크적으로 불안해하는 요소가 적은 바닥주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돌아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상승 초입 구간에서 좀 적기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돌아 나온다는 의미가 좀 조정을 보일 때인가요?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일단 한 번에 연속적으로 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한 번 더 올라갔다가 6만 원 선 저항에 걸려서 네네. 좀 이제 좀 되돌림 차원에서 내려왔을 때는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다. 그쵸. 그런 네. 내용이죠. 네. 잘 이해됐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나성민 연구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고서 때문에, 키움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때문에 주가가 뭐 급등 시작해서 장중에도 많이 올랐다가 결국에는 뭐 시가 대비해서는 좀 안 좋게 끝났어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장중에 이렇게 매달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약간 손해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좀 더 손해일 수도 있고 막 올라갈 때는. 네, 뭐 그쵸? 밑꼬리 달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아마 좀 손해를 받지 않나. 제가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많이 들어온 건 5만 1,000원 넘을 것 같은데, 네네. 과거에 네네. 기관에서 보고서, 매수 보고서만 나오면 그 뒤로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서를 내는 경우 그때 이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증가한다는 보고서들 보통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뭐 늘어나는 경우에는 많이 보고서를 내는데 그때가 좀 실적이 꼭진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레포트를 냈을 때 오히려 고점을 만들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뭐 왕왕 있었습니다. 예전에 막 그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네네네. 일단 그 증권회사, 그 투자금융그룹에서의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쪽에서 매수 보고서를 내주면 이제 거기 쪽 운용사에서 처분을 한다, 네. 매도를 한다. 실제로 뭐 그런 거와 관련돼서 조사도 있고 네.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 뭐 그렇게 할까요? 지금은 그 내부자 정보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랬어요. 제가 아까도 김진웅 선임연구원 나왔을 때 재작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진짜 뭐 한 13개월, 14개월 전만 하더라도 오히려 증권사 보고서 나오는 거를 무시를 했지 신뢰하지 않았었단 네.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나오는 증권사들의 이런 보고서들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지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신뢰를 해야지 되면 몇 % 정도 신뢰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그 증권사마다 뭐 그 섹터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네. 어느 이제 섹터에 애널이 강한 증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투는 여기에 강하고 뭐 하나증권은 이쪽에 강하고 그런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을 조금 속관해서 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 믿으실 건 못 되지만 그렇게 좀 속아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투자하는 데 도움은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리서치별로, 리서치 센터별로 어떤 쪽에 강점을 두는지를 파악을 네. 해야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최소한 투자자들은 그런 노력은 해야 되겠네요. 그동안 보고서 나왔었던 것들 쫙들 좀 훑어보시면서 보니까는 얘네가 그동안 의견 줬던 게 잘 맞았구나. 네네. 이런 분야의 업종이나 이런 분야의 섹터에서는 그 정도는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그 되겠네요. 정도 손품은 좀 파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코롱인더에 대해서 매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신뢰를 하신다는 얘기시네요. 네, 일단 오늘 뭐 김진웅 선임연구원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키움증권에서 이제 레포트가 나왔고요. 최근에 나왔던 그쪽 섹터에서 특히 이제 화학 쪽에서 나왔던 보고서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게 뭐 효성 TNC라든지 그 다음에 효성 뭐 첨단 소재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그날 갭상승을 했지만 결국은 그 다음에 30-40%씩 다 올라왔거든요. 그날 상한가를 뭐 치기도 했고 결국은 뭐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 실적 전망이라든지 지난 분기 실적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셨던 효성 TNC며 효성 첨단 소재며 이것도 키움증권에서 매수 보고서가 나왔던 건가요? 근데 또 같은 공교롭게 업종에 대해서? 같은 업종이고 또 비슷한 셋 다 또 좀 비슷한 업종입니다. 석유화학 쪽이고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에 좀 걸려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 분기에 큰 폭으로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레포트들이 전반적으로 주가를 좀 밀어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롱인더는 주가도 지금 바닥권에서 안 올라와 있고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안 오른 이유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체적인 업황이라든지 비즈니스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장에서도 바닥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는 좀 고무적이다. 네. 볼 수 있는 일단은 거죠. 코롱인더는 뭐 효성 첨단 소재하고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타이어 코드 계열이고요.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가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기 때문에 코롱인더도 마찬가지로 전분기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한다는 레포트가 좀 효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살까 의견인가요? 네, 살까 의견입니다. 네, 두 분 모두 오늘 살까 의견입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삼화 네트워크스입니다. 삼화 네트워크스는 또 오늘 무슨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을까요? 자, 김진웅 선임연구원 나와주세요. 왜 이렇게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나요? 지금 아무래도 중국 이제 한한령 해제 분위기 속에서 이제 OTT 관련해서 네. 지금 삼화 네트워크스가 대장주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삼화 네트워크스가 KBS 쪽 드라마를 많이 만들고 있나요? SBS 쪽이 좀 더 SBS 많습니다. 쪽으로 많이 만드나요? 예. 대표적으로 최근에 인기작이 뭐가 있었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사부 시즌 2가 있고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혈사제 같은 게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인기가 가장 많았던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펜트하우스? 네네. 그건 어디서 만든 거예요? 인기 제일 많았었잖아요. 네, 펜트하우스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도 상장사 중에 있었던 걸로는 기억을 하는데. 그럼 잠깐 빨리 찾아보고 오시죠. 잠깐만 빨리 찾아보고 오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잠깐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하셨죠? 네네. 확인해보니까 이제 상장사는 맞고요. 이제 초록뱀이네요. 초록뱀이죠? 예. 초록뱀 주가는 왜 이렇게 안 올랐을까요? 그렇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미 선 반영을 했었을까요? 이때 9월 달에는 주가가 오른 건 그 이유는 아니었을 텐데. 네, 그 이유는 아니고 이제 이때 상승 나왔던 초록뱀은 아무래도 이제 BTS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이제 상승세 아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펜트하우스는 인기는 많았었지만 주가는 그렇게 네네. 좀 움직이진 않았었다. 그 우리 김진우 성우님 연구는 제가 처음에 좀 어떤 배우 닮았다 이런 얘기들 좀 몇 번 하고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네. 누구 닮았다고 네, 보는 닮으신 것 분이 같은데. 있어요. 배우 중에 잘생긴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 김진웅 선임연구원이 이목구비가 되게 좋아가지고 어떻게 제가 영화나 제작하면은 드라마 제작하면 한번 출연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아, 네. 팬티하우스라고 아 그런 게 있네. 에로 영화를 제가 하나 좀 제작해볼까 아, 하는데 네. 힘세게 생겼잖아요. 네네네. 제가 연기를 못해가지고. 연기를 네. 별로 막 이 정도 연기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팬티하우스니까. 네, 그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네. 힘만 좋으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넘어가고요. 사마 네트워크스로요. 어쨌거나 뭐 한한령 해제 때문에 이렇게 오른다는 건가요? 네, 그 한한령 해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아무래도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가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작년 12월부터 뭐 컨텐츠 관련해서 대시세가 나왔던 A-스토리가 지금 좀 사마 네트워크스로 이어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테마가 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A-스토리 거를 사마 네트워크스가 어느 정도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는 또 초록뱀도 이어받을 수도 있어요. 뭐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근데 높진 않고. 네,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뭐 한 차례 앞서 시세를 받았던 종목이고 사마 네트워크스는 이제 막 시세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시세를 좀 받을 만한 종목이 없을까요? 예상할 수 있는. 일단 뭐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NEW도 사실 지금 아직 뭐 상승 추세가 죽진 않았거든요. NEW요? 네네. 그래서 컨텐츠 관련해서는 아직까진 뭐 NEW도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아, NEW요? 네. NEW 그때 말씀해 주시고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네, 살까 맞습니다. 의견 주셨잖아요. 네네. 내기한 종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 조영욱 센터장하고 내기를 한 종목인데 여기서 조영욱 센터장은 매도 의견이고 매수 의견이었는데 네. 그러고서 한 뭐 2배 이상 올랐죠. 그 이후에. 뭐 거의 네, 그런 것 그 같은데?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밥 한 끼로 안 될 것 같고 네. 밥 두 끼 사라고 그랬었는데 어쨌거나 그 NEW에 그러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같이 좀 동조화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NEW도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근데 네. 아무래도 지금 탄력도는 사마 네트워크스가 제일 좋습니다. J 콘텐츠는 어때요? J 콘텐트리도 아무래도 콘텐츠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은 보이지만 다만 이제 주가 등락폭,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 등락폭은 크게 가져가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서는 좀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길게 여유 있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엔터 관련된 드라마 제작이나 컨텐츠 제작 주가들을 조금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사마 네트워크스 뭐 우리가 주가 예측을 해볼 때 앞서서 A-스토리의 주가 흐름들을 보고서 좀 잡으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거하고 별개로 잡아야 될까요? 그거와는 조금 별개로? 별개로 보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지금 뭐 저때 작년 12월이랑 지금 시장이랑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상이 다르다. 네, 동일한 잣대로 놓고 보긴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팔까요? 저는 일단 내일은 팔까 의견을 내일 드리겠습니다. 팔까요 의견? 네. 내일은 팔까요인데 그러면 만약에 내일은 팔까요라면 내일은 시세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라면 저가 매수를 해서 우리가 좀 매매해서 시세를 창출하려면 어느 정도 가격권에는 접근해 볼 만해도 될까요? 조금 뭐 내려와 준다 했을 때는 그래도 2,000원 후반에서 3,000원 초반선까지 내려와 주면은 2,000원 초반이요? 2,000원 후반에서 3,000원 초반. 2,000원 후반에서 3,000원 초반, 3,000원 중심으로 해서 네네. 가격이 만약에 거기까지 와 준다면, 근데 좀 희망사항이에요. 가능할까요? 빨리 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좀 이제 네. 약간 우리가 텀을 길게 보는 투자자분들이 있는 반면에 텀을 짧게 보는 투자자분들이 있거든요. 텀을 짧게 보는 투자자라면 네. 얼마 정도 가격대에서는 한번 일단 단기 시세를 노리고 들어갈 만하다. 한 4,300원 선까지 내려오면은 일단은 좀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 4,300원 선에서 스윙이나 뭐 단타 정도 관점으로 네. 한번 해볼 만은 하다. 그런 의견이시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내일은 팔까다. 내일 그래서 연봉 떨어져서 한 4,300원 밑에 정도 오면은 네. 좀 그냥 단기 시세 차익 노리고 한번 접근해 볼 만은 하다. 네, 의견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성민 연구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연구팀장님은 앞서 그 펜트하우스 출연하실 네. 생각은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진짜요? 뭐 마지막 추진해 볼까요? 뭐 나이가 적진 않지만 아직 뭐 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자신은 없습니다. 네. 제가 그 빨간 뱀이라는 기획사를 만들어서 한번 괜찮은데 이런. 빨간 뱀의 펜트하우스 괜찮습니다. 그만하고 사마 네트워크 분석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살까요? 팔까요?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팔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기 팔까 의견. 네네. 그럼 어디까지 주가가 내려올 거라고 좀 기술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4,200원 선은 조금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예, 기술적으로는 4,200원을 한번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네, 거기까지는 좀 왜냐하면 이제 뭐 등락이 워낙 좀 심한 종목이고요. 네. 뭐 오늘 보면은 뭐 사마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뭐 미디어 관련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OTT 관련해서 뭐 디즈니, 아시아, 특히 한국 진출설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서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올라왔다. 그 중에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요. 급등락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아무래도 좀 눌릴 타이밍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밑에서 잡을 수 있어서 잡았다. 그러면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은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사실 뭐 천장 없이 올라가는 좀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신고가인가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역사적 신고가는 는 아닌데요? 일단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네요. 아닌데 아니 이거 예전에 주가가 몇 년도인가요? 2001년도인데 뭐 여러 가지를 했겠죠. 이 당시 주가로 환산이 253만 원이니까는 감자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두 있었을 것 같은데 수정 주가거든요. 네네. 지금 보시는 게 이 당시에 뭐 주가가 어마어마했었는데 저 당시 이제 뭐 코스닥이 버블이 굉장히 많이 꼈을 때 그때 이제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종목이었을까요? 상장해서 들어올 때 이제 우회 상장해서 들어왔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전혀 다른 종목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은 그러면은 과거 주가하고 지금 주가하고는 전혀 다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혀 다른 회사의 종목이라고 보셔도 뭐 무방하기 때문에 자, 신고가라고 봐도 저는 별로 상관없다고 봐요. 크게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신고가 종목들이 천장 없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예측하기 어렵죠. 어렵다. 네, 요즘 유동성 장세는 천장 없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만약에 이제 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단기 20, 30%까지도 업사이드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가 일단 내일은 좀 팔까 의견인데 내일 왜냐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내일은 팔까 의견이죠. 밀려 내려오면은 두 분 모두 똑같은 의견입니다. 밀고 내려오면은 살까라는 거예요. 밀고 내려올 때는 살까 의견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포인트 모바일입니다. 포인트 모바일도 오늘 급등인데 이게 최근에 이슈가 좀 상장하면서 있었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모든 투자자들 머릿속에서 떠나버렸는데 때마침 오늘 이렇게 상한가가 나옵니다. 자, 김진웅 선임연구원 나와주세요. 포인트 모바일 뭐하는 회사인가요? 일단 산업용 PDA 관련 주로 뭐 산업용 PDA를 이제 제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산업용 PDA요? 네네. 산업용 달말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생산 과정에서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품에 대해서. 개인정보 단말기 이제 PDA를 생산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물류 기업들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아마존이랑 이제 8년간 계약을 체결해서 아마존에 이제 8년 동안 PDA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DA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PDA는 일단 뭐 개인정보 단말기인데 뭐 물류 쪽에서 뭐 원활하게 업무 진행하기 위해서 PDA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은 폰이고 스마트폰에서 폰 기능이 빠지고 스마트 기능들이 좀 빠지는데 우리 그냥 단말 화면에서 뭐 공정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간편하게 뭐 거기서는 바코드 스캔 기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그 산업에 딱 안성맞춤해서 제작이 되는 그런 단말기를 얘기하는 게 네,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마존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상한가가 나왔던 거는 아마존이 4분기 실적이 지금 뭐 역사상 최대치인 1,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포인트 모바일이 좀 동조화되는 흐름으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작긴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따 지금 말씀해 주셔도 말씀드린 돼요. 것처럼 저는 팔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팔가 의견이요. 그럼 신규 상장 종목이어서 주가 추세가 잡히지 않아서 네. 기술적 분석은 크게는 의미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주가의 방향성은 두 가지예요. 신고가로 넘어가느냐, 지난 고점들 돌파하면서 새로운 가격대를 열어가느냐, 아니면은 지금 사실 이 상한가까지 친 상태에서 추세가 꺾여서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상장했을 때 가격 이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무서워요. 왜냐하면 10,000원대로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생각하시는 거는 신고가로 넘어가서 만들기보다는 약간 방향성을 아래로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이실까요? 일단 단기적인 시세만 놓고 보면은 네. 일단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생각보다 흐름이 약합니다. 뭐 지난번에도 제가 신규 상장주 몇 개 분석을 해드렸지만 이후에 분명히 상한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수급과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오히려 막판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신규 상장 종목들이 그만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존 이슈도 뭐 직접적인 연관은 좀 적기 때문에 뭐 길게 보면 추세적으로 하락할 요인은 일단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적인 부분이 최근 3개년 동안 계속해서 잘 나왔던 부분은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뭐 현 주가 수준은 유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어쨌거나 현 주가 수준에서 뭐 더 좋은 흐름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네. 팔가 의견을 주셨다. 네. 차라리 오르는 종목을 사자. 네, 맞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나성민 팀장님 나와주세요. 자, 앞서서 김진웅 선임연구원이 최근 3년 동안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네. 주셨는데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뭐 정말 그 제약 R&D 제약사들 제외하고서 실적이 나오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다들 실적하고 실적 전망치가 좋대요. 최근 들어서 그 상장할 당시의 실적뿐만 아니고 상장 이후에 예상되는 실적 전망도 좋게 나요. 근데 실제로 상장 이후에 실적들을 보면은 상장하고 그 해, 그 다음 해까지만 반짝 좋았다가 그 이후에 계속 안 좋아지는 기업들 너무 많이 보거든요. 네, 많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잠깐. 네,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드리면 일단은 신규 상장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IPO라고 하죠. 이제 리스팅을 하는 그런 주관사가 있습니다. 주관사가 보통은 주가 관리 좀 해주는 측면에서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좀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긍정적인 전망치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 내용과 좀 상관없이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굉장히 좋을 때 리스팅을 해서 엑시트를 하는 자금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벤처 투자 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장 전에 프리 IPO 때 사뒀던 그런 자금들이 상장과 동시에 이제 보호예수가 풀리면은 매도하고 청산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레포트를 내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요. 제가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14%에서 1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140억에서 150억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은 성장을 최근 들어서는 많이 하고 있는. 일단은 실적 컨센서스는 나오고 있지 네. 않지만 우리 당 연구원에서 세계금융연구원 연구팀에서 분석하는 바에 의하면 영업이익이 2021년도에는 100억? 300억? 영업이익이 한 140억에서 140억 150억 정도, 정도. 140억, 150억, 그리고 매출이 한 1000억 네, 한 1000억 정도 예상이 된다.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만큼 그 부분만큼의 주가는 반영이 안 돼 있나요? 일단은 PER로 보면은 좀 높긴 합니다. 오늘 높아요. 예, 시총으로 봤을 때는 뭐 29배에서 한 30배 정도 되기 때문에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2대 주주가 지금 아마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국내의 아마존 주가와 아마존 주식과 좀 비슷하게 아마존 대신 요거를 매수하는 그런 수급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대 주주가 아마존인데 네. 그럼 아마존 지분이 몇 % 정도 되나요? 대략 10에서 한 15% 정도 사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준이네요. 일단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이제 행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산업용 PDA인데 요거를 이제 대부분 아마존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8년 동안 2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매년 매출이 꾸준하게 나와서 안정적인 회사는 맞습니다. 그 정도는 이미 픽스되어 있는 매출인 거고 지금 우선은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수주가 필요할 텐데 그 외에는 예상되는 수주 전망은 없나요? 딱히 지금 이 아마존 제외하고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OEM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저방업체들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탈리아 업체들이 늘린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납품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다만 지금 물류업체들 대부분 PDA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물류업체들이 최근에 그 언택트로 인해서 대량으로 지금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DA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일단은 물류 창고를 늘리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장 시스템을 지금 바꾸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PDA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래서 살까 의견인가요? 저는 이제 살까 의견 살까 의견. 좀 단기적인가요? 아니면은 좀 장기적으로? 예, 앞서 말씀을 제가 해드렸지만은 싸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로 봐야 되지 않나. 단기 시세로 접근해보고 단기 시세로 봤을 때 살까 의견입니다. 네, 의견 잘 들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갈리지만은 결과적으로 막 그렇게 서로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좀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벤트는 계속 할 거고요. 일단은 어제 진행했던 이벤트죠. 이벤트의 정답, 그리고 어제 봤던 셀트리온 NX 일양약품 종목 리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선임연구원 나와주세요. 자, 먼저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 전망이 다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두 종목 2점, 3점짜리, NX 2점, 일양약품 3점짜리를 다 맞춰주셔서 5점이라고 정답을 올리신 저희 구독자 분께 오늘 이마트 상품권 10만원을 추첨을 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종목 리뷰 마치고 바로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오늘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내일은 괜찮을까요? 사실 내일 괜찮을지는 조금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좀 한 가지 분석해 드리자면 내일 시세가 안 나오면 셀트리온은 당분간 반등은 어렵다. 내일도 시세가 안 좋으면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럼, 내일이 좀 중요한 내일을 잘 보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내일 주가 자체가 좀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와주면 따라 들어갈만 하겠네요. 그럼. 그때는 좀 단기적으로 노려볼 만합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이게 파란색이 돼서 오히려 이런 식이 된다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회복이 좀 어려울 거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종목 리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NX예요. NX는 살까 의견이셨나요? 팔까 의견이셨나요? 팔까 의견이셨죠? 네, 팔까 의견이었어요. 네. 오늘 좀 시세가 없지는 않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 분위기를.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게 네. 지금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일단 정부의 뭐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뉴스가 나오면은 재료 소멸로 갈 것인지 떨어질 거다. 관건인데 재료 소멸. 뉴스가 나와버리면 네.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좀 다소 리스크가 있어서 조심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좀 손절가는 잡고 대응할 잡고 필요가 대응해라. 있습니다. 네. 발표하기 전까지는 계속 뭔가 관심거리가 돼서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겠지만 네. 발표 이후에는 재료 소진으로 그때 음봉 쭉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손절가는 반드시 정해놓고 하시려면 하셔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도 팔가 의견이셨죠? 네. 어떻게 일양약품은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떨어졌죠? 일단 뭐 크게 일양약품이 오늘 이슈가 나온 건 없지만 계속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고 추세 자체 길게 봤을 때는 하락 추세를 지금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못한다. 하락 추세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사실 내일도 다시 하락이 나오면은 아쉽지만 뭐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정말 바닥을 완전히 다지고 나는 걸 확인을 하고 그쵸. 들어가는 게 네. 좋겠다. 어제 의견하고 같은 의견이신 거예요. 네. 자, 어쨌거나 두 종목에 대해서 적중을 해주셔서 물론 이게 사실 시가종가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벤트용으로 재미로 저희가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전망이 맞았다 틀렸다 그렇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어쨌거나 소개를 해드려야죠. 송민근님이십니다. 송민근님께서 5점 예상해 주셨네요. 네, 정답 맞춰주셨고요. 내용이 셀트리온은 솔직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구간이라 예측이 정말 어려운 것 같네요. 어느새 살까 팔까 TV 출퇴근에 함께하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벤트는 이어집니다. 어제 이벤트가 조금 어려웠다고,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좀 어려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은 그냥 심플합니다. 오늘 분석한 코롱인더 그리고 사마네트웍스, 포인트 모바일 이 세 종목에서 오늘 출연하신 김진웅 선임연구원과 나성민 팀장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더 많은 적중을 했는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기준은 시가하고 종가입니다. 종가보다 시가가, 그러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가 있으면은 살가 의견이 맞는 거고요. 시가보다 종가가 떨어져 있으면 팔가 의견을 맞는 걸로 간주합니다. 자, 파란 옷을 입으신 분이 김진웅 선임연구원, 그리고 빨간 옷을 오늘 입으셨던 분이 나성민 연구팀장인데요. 두 분 중에 빨강이 맞겠다, 파랑이 맞겠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앞에 파랑이 더 많이 맞추셨을 것 같으면 파랑, 그 다음에 빨강이 더 많이 맞췄다 생각이 드시면은 빨강, 그 다음에 뒤에 내용도 중요합니다. 정답자는 많으실 거기 때문에 뒤에 내용을 보고 저희가 이마트 10만원 상품권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황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나성민 팀장님 나와주세요. 자, 오늘 시장은 반등했어요. 뭐 네. 아주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어때요? 연속성을 갖는 상승일까요? 네, 어제 뭐 미국장이 또 상승을 했고요. 뭐 오늘 네.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뭐 1% 이상 내외 이제 상승을 하면서 같이 이제 상승을 했다.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올랐다. 뉴욕 증시도 괜찮았죠? 네네, 어제 뭐 미국도 나스닥 같은 경우 2%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미국 증시가 조금 안정감을 좀 찾고 있습니다. 네.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미국에서 불고 있는 로빈후드 뭐 공매도 공격,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졌었는데, 이것도 약간 이제 수면 아래로 이제 잦아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금리, 즉 15금리가 조금 안정화를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 RP를 통해서 지금 시중에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고요. 과거 선례를 보면은 중국은 춘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설날이죠. 설날 전에는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 RP가 5,600억 위안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많이, 네, 풀 네. 돈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예전에 보면은 설 전에 한 1조 위안까지 푼 적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같은 흐름 예상이 됐고요. 그렇다 보면 안도 랠리 혹은 이제 유동성 랠리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 쪽에서 돈 풀릴 거하고 한국 쪽하고 이번에는 연관성이 좀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떤 그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보였거든요. 그 우려가 좀 잦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관련해서 안도 랠리는 조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할 수도 있나요, 지수가? 네,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한 3,200까지는 3,200까지 추가 조금 상승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시장의 고점에서 뭐 3,200에서 하락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떠오를까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에 대한 안도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거, 그리고 유럽이 지난 일요일 날 프랑스 같은 경우 국경 봉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럽, 그래요? 네, 그 영향도 좀 있었죠. 그래서 유럽의 어떤 그 코로나에 대한 안도 랠리, 요것들이 또 다시 미국의 안도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어떤 경기 안정책, 그리고 특히 이번에 경기 부양책이 이번 주에 통과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증시는 기대감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번 주 대략 언제쯤 발표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부양책. 일단은 지금 공화당 측과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네. 단독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늦진 않을 것 같고요.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번 주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번 있습니다. 주 중 네. 예상이 된다. 아무튼 보이는 악재거리보다는 호재거리가 조금 더 많은 한 주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하시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이슈 종목 분석과 함께 시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